택배 맡길 수 있나요? 네, 주소만 적어주세요. 청담동 270-15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35년 전 제가 아기를 두고 울며 돌아섰던 그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그 여자는 제 딸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 말을 지금이라도 해도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가족 이야기 끝까지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놓치지 않게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35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17일 설 연휴 전날 밤 11시 편의점 야간 알바 박민서 58세. 저는 카운터에 기댄 채 졸고 있었어요. 7일링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습관처럼 인사했죠. 들어온 손님은 3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샤넬 패딩, 에르메스 가방, 고급 향수 냄새,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여자였어요.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도 빛이 났습니다. 저는 제 차림새를 봤어요. 낡은 점퍼, 때 묻은 앞치마, 손은 트고 갈라져 있었죠. 여자는 음료수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왔어요. 아, 그리고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택배 하나 맡길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밖에서 큰 상자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설 선물인데요. 직접 못 가서 여기 맡겨도 될까요? 내 주소 적어주세요. 여자가 종이에 펜을 들었습니다. 받는 사람 최영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270-15. 발신인 강서진. 제 눈이 주소에 멈췄습니다. 청담동 270-15. 이 주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놓칠 뻔했어요. 저는 여자를 봤습니다. 눈, 코, 인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계산은 5,000원이에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여자가 카드를 건넸어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자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만입니다. 제 딸을, 제가 낳은 딸을 방금 봤어요. 1990년 12월 24일. 저는 23살이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였죠. 미혼모였어요. 아기 아빠는 도망갔고 부모님은 절 버렸습니다. 혼자 아기를 낳았어요. 눈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병원 뒷문으로 나왔죠. 빨간 보자기에 아기를 싸서 청담동 270-15. 그 집은 산부인과 원장 집이었어요. 아이 없는 부부로 유명했죠. 저는 대문 앞에 아기를 뒀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발 잘 키워주세요. 엄마가 미안해.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물이 얼어붙을 때까지.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섰어요. 뛰어내리려고. 하지만 못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는데 엄마가 죽으면 안 된다고. 살았습니다. 35년을 매일 딸 생각하며. 지금 저는 편의점 알바였어요. 58세. 대학병원 간호사에서 여기까지.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오늘 딸이 왔어요. 명품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제 앞에 섰어요. 강서진.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포털에 검색했죠. 유튜버 강서진.
화면이 떴습니다. 구독자 52만. 효녀 컨셉 크리에이터. 영상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머니께 드릴 설 선물 쇼핑 브이로그예요. 화면 속 서진은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다 사드려야죠.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효녀 인정. 부모님 잘 모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저는 울었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컸구나. 그런데 영상을 더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 치매 초기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서진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치매? 그때 편의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잠옷 차림이었죠. 어머니 여긴 어떻게? 제가 놀라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그때 그 간호사? 무슨 말씀이세요? 1990년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집 대문 앞에 빨간 보자기에 싼 아기.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놓고 간 거 맞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영자, 서진을 키운 바로 그 사람. 어떻게 절 알아보셨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 얼굴, 눈물 흘리던 모습.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우리 딸 수정이가 서진이를 괴롭혀요. 양딸이라고. 재산 빼앗으려고.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치매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딸이 날 요양원 보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엄마, 30대 여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여기 왜 나오셨어요? 할머니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정아나, 닥치세요. 여자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엄마 치매 있으세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집 가요. 여자가 할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어요. 최영자, 치매가 아니라고 했어요. 딸이 거짓말한다고. 그리고 수정, 서진을 괴롭힌다고. 양딸이라고.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당하고 있었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찾아가야 해. 35년 만에 딸에게 가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270-15. 35년 만에 다시 찾는 그 집. 손이 떨렸어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어요. 큰 대문, 잘 가꿔진 정원, 제가 아기를 두고 간 곳.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택배 왔는데요. 어제 맡기신 거. 잠시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서진이었어요. 어제 그 편의점. 서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제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 모습 그대로. 아줌마, 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상자 여기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서진이 돈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됐어요. 저는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울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서진아, 집안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또 어디 가려고? 언니 회사 가야 한다니까. 회사는 무슨,
유튜브 촬영이잖아.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집안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30대 초반. 화장이 진했습니다. 어제 그 수정이었어요. 언니는 맨날 나가기만 하고 엄마 모시는 건 다 내가 하잖아. 수정아 미안해.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긴. 수정이 서진을 밀쳤어요. 서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기요. 뭐예요? 수정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자매분이시면 좀 사이좋게. 수정이 비웃었어요. 자매요? 웃기네. 언니는 우리 친자식도 아닌데. 수정아. 서진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뭐 어때?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인데. 수정이 저를 봤어요. 이 언니요. 주워온 거예요. 35년 전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수정아 그만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아줌마 죄송합니다. 그만 가주세요. 저를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워온 거라고 그렇게 말하다니.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엄마가 언니만 예뻐하잖아. 수정아 엄마 치매 있으시잖아. 치매는 무슨, 엄마가 멀쩡한데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거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최영자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딸들이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집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요양원 언제 보내? 곧이요. 수정 목소리. 진단서는 준비됐고 후견인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럼 강남 빌딩은? 당연히 우리 거죠. 언니한테 줄 순 없잖아요. 양딸 주제에. 남자가 웃었습니다. 역시 내 와이프. 똑똑해. 그런데 언니는?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언니 쫓아낼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을 시작했어요. 핸드폰으로. 빌딩 팔면 얼마야? 최소 50억은 되죠. 반은 병원 확장하고 반은 우리가 쓰고. 완벽하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딸을 저렇게 괴롭히다니. 재산 때문에. 집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수정 목소리. 최영자님 계세요? 왜요? 만나 뵙고 싶어서요. 우리 엄마 치매 있으세요? 못 만나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만났어요. 멀쩡하셨는데요. 뭐라고요? 수정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 누구세요? 그냥 편의점 직원이에요.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요. 뭔 소리예요? 최영자님은 치매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정이 뛰어나왔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닥쳐요.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요?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빨리 말해요. 저는 서진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아 그만해. 서진이 나왔습니다. 편의점 아줌마한테 왜 그래? 언니는 닥쳐. 수정이 서진을 밀쳤어요. 서진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뛰어가 서진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진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제 눈이 멈췄습니다. 서진 목에 걸린 목걸이. 작은 금색 목걸이였어요. 펜던트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탯줄. 제가 35년 전 만든 거였어요. 서진을 낳고
탯줄 일부를 잘라 금 펜던트에 넣었죠. 목걸이로 만들어 아기 목에 채웠어요. 부디 행복하게 살라고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 목걸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 났어요? 네. 서진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주셨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차고 있었대요. 최영자가요? 네. 평생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서진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35년 전, 제가 당신 목에 채운 거예요. 당신을 낳고 탯줄로 만든 목걸이. 서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저는 당신 친엄마예요. 뭐? 수정이 소리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수정을 받습니다. 3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이 집 대문 앞에 빨간 보자기에 싼 아기를 두고 갔어요. 그게 서진이었어요. 서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제발. 저는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믿어줘요. 다가오지 마세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친 사람이에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어요.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딸은 절 거부했습니다.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괜찮아요? 서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그 사람 뭐야? 미친 사람이에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돈 뜯으려는 사기꾼일 거예요. 그런데 서진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목걸이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우연이에요. 아니면 언니 스토킹했거나 유명하잖아요. 유튜버니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딸이 날 믿지 않았어요.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영자였어요. 당신,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 서진이 엄마예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35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와요.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최영자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어요. 고급스러운 집이었습니다. 큰 거실, 값비싼 가구들. 제가 아기를 맡긴 집, 35년 만에 들어왔어요. 차 드릴게요. 할머니가 찻잔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주 앉았어요. 1990년 12월 24일. 그날 기억나요. 눈이 많이 내렸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대문 앞에 빨간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더라고요. 작은 목소리로 안아 올렸어요. 그때 봤죠. 목에 걸린 목걸이. 펜던트를 열어봤어요. 안에 탯줄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부디 잘 키워주세요. 엄마가 미안해. 딱 그 한 줄.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어요. 우린 아이가 없었거든요. 입양하기로 했죠. 서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5년 후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 여자한테서 아이가 생겼죠. 수정이에요.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수정이만 예뻐했어요. 친딸이니까. 서진이는 점점 소외됐죠. 남편이 죽고 나서 수정이가 더 심해졌어요. 언니 괴롭히는 게 일상이 됐죠. 왜 못 막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나도 수정이가 무서웠어요. 남편 닮아서 포악하고 이기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재혁이랑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둘이 짜고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거짓말로요? 네. 병원 진단서도 위조했어요. 재혁이 성형외과 원장이거든요. 의사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짜 진단서 받은 거예요. 목적이 뭔가요? 강남 빌딩. 남편이 남긴 유산이에요. 시가 50억. 내 명의죠. 수정이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되면 재산 처분할 수 있거든요.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서진이는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이는 몰라요. 내가 정말 치매인 줄 알죠. 수정이가 착한 동생인 줄 알고 순진해요. 그 애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진짜 엄마라는 것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아까 거부당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 네. 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저요? 서진이를 지켜줘요. 내가 죽으면 수정이가 서진이를 쫓아낼 거예요. 돈도 한 푼 안 줄 거고, 그럼 서진이는 혼자가 돼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킬게요. 제 딸이니까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수정이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진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제게 눈짓했습니다. 숨으세요. 부엌 뒤로 갔어요. 서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응력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오늘 촬영 어땠어? 괜찮았어요. 서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응? 아까 그 사람. 할머니가 긴장했어요. 누구? 편의점 아줌마요. 자기가 제 친엄마래요. 말도 안 되죠?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네.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어머니. 응? 목걸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진이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게 탯줄로 만든 거라고. 35년 전에 자기가 채웠다고. 글쎄다. 할머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우연 아닐까? 아니면 스토킹했거나. 그런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왜 자꾸 생각나죠? 그 사람 목소리. 뭔가 익숙한 것 같아요. 기분 탓이야. 할머니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다시 오면 경찰 불러야 해. 그래야 할까요? 당연하지. 사기꾼일 수도 있어. 그때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또 엄마랑 수다 떨어? 수정아 왔니? 할머니가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 수정이 약통을 확인했어요. 안 드셨잖아요. 깜빡했네. 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치매 심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난 괜찮아. 괜찮긴요. 어제도 편의점까지 헤매셨잖아요. 수정이 서진을 봤어요. 언니 엄마 좀 잘 봐요. 내가 못 봤어. 촬영 간 사이에 나가셨잖아. 할 말 없네. 수정이 비웃었습니다.
유튜브가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보다? 아니야. 그럼 유튜브 그만둬요. 집에서 엄마 모시고. 수정아, 그건. 아니면 나한테 돈 줘요. 간병비로. 언니는 돈만 벌잖아요. 나는 집안일만 하고. 불공평하잖아요.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이번 달 수입 반 줄게. 반은 적은데요? 전부 줄게. 서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야죠. 수정이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내 딸을 저렇게. 그때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왔어요. 수정이 달라붙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피곤해 죽겠어. 수술 3건이나 했어. 재혁이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진을 봤습니다. 처형? 응. 오늘 수입 얼마 나왔어요? 200만 원쯤. 그거 다 수정이 줘요. 당연하죠. 처형은 돈만 벌면 되고 집안일은 우리가 하니까 공평한 거예요. 서진이 아무 말 못했습니다. 재혁이 웃었어요. 그리고 최영자를 봤습니다. 장모님, 요양원 언제 가실래요? 난 안 가. 할머니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정이 다가갔어요.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요. 치매 있으시잖아요. 난 치매 아니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야. 또 시작이네. 재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진단서 나왔어요. 중증 치매. 거짓말.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그건 가짜야. 내가 위조한 거잖아. 어머니. 수정이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손 놔. 할머니가 수정을 밀쳤어요. 수정이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놀라 달려갔어요. 재혁이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강제 입원이에요. 감히.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의사 면허 가짜로 진단서 만들었잖아. 무슨 소리예요?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나 녹음했어.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제 너희 대화. 뭐? 수정 얼굴이 굳었습니다. 빌딩 팔아서 돈 나눠 갖는다며. 재혁이 핸드폰을 뺏으려 했어요. 할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미 백업했어. 경찰한테 넘길 거야. 그 순간 재혁이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졌어요. 어머니.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당장 손 떼요. 모두 놀라 저를 봤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요. 수정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는 최영자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이 저를 봤어요.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딸을 지키러 왔어요. 또 그 소리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수정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저는 서진 엄마예요. 거짓말.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있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사진, 병원 기록, 모두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서진이 사진을 집었습니다. 당신 태어난 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서진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 목에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지금 차고 있는 바로 그 목걸이. 이건 서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DNA 검사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믿으시겠어요? 서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이 정말 제 엄마라고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딱 뺨이 따가웠습니다. 수정이 제 뺨을 때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수정아.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속지 마요.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수정을 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거짓말쟁이에요. 뭐라고요? 어머니 치매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꾸민 거잖아요. 재산 빼앗으려고. 입 닥쳐. 수정이 또 때리려 했어요. 이번엔 서진이 막았습니다. 수정아 그만해. 언니.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편 들 거예요? 저는 서진을 봤습니다. 딸아. 믿어줘. 엄마야. 서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요? 서진아. 저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서진이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전 35년을 고아로 살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서진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그걸로 끝이에요? 35년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서진이 문을 가리켰어요. 다신 오지 마세요. 서진아 제발. 나가라고요. 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최영자를 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가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뒤에서 서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다음 날, 저는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죠. 사기꾼년. 돈 뜯으려고 거짓말하지? 입양아 괴롭히는 쓰레기. 악플이었습니다. 수백 개가 넘었어요. 무슨 일이지? 포털을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유튜버 강서진 친모 사칭 사기. 기사를 눌렀어요. 인기 유튜버 강서진 씨가 친모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시달리고 있다. 해당 여성은 50대 편의점 알바로 강서진 씨에게 접근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사진이 떴습니다. 편의점 CCTV 캡처였어요. 댓글이 수천 개. 저런 사기꾼 감옥 보내야 해. 불쌍한 서진이. 입양하라고 약점 잡네.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이 올린 걸까요? 아니면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민서 씨죠? 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내일 출두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기꾼. 경찰 조사.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사기꾼 나가라. 빨간 글씨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문을 열었어요.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가구가 뒤집혀 있고 벽에 욕설이 써 있었죠. 신고해야 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수정이었습니다. 우리 언니한테 다시 접근하면 당신 인생 끝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정이 한 거였어요. 여론 조작도, 경찰 신고도, 집 파손도, 전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울었어요. 딸을 찾았는데 세상이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강서진 씨 아세요? 네. 어떤 관계죠? 저는
딸이에요. 증거 있어요? 아직은. 그럼 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DNA 검사하면 강서진 씨가 거부했는데요.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본인 동의 없으면 불가능해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 강서진 씨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딸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최영자였습니다. 할머니, 따라오세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커피를 건넸어요. 서진이가 그랬어요? 아니요. 수정이 혼자 한 거예요. 서진이는 몰라요. 그럼 왜? 서진이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당신이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믿고 싶은데 무서운 거예요. 배신당할까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35년 기다렸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설득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수정이가 위험해요. 알아요. 저한테 협박 문자 보냈어요.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애가 점점 더 통제 불능이에요. 재혁이랑 짜고 나를 요양원 보낼 계획이에요. 이번 주 안에. 안 돼요. 막아야죠. 어떻게요? 녹음 파일.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한테 넘길 거예요. 진단서 위조 증거니까. 그럼 재혁은 의사 면허 박탈될 거예요. 수정이도 공범이고.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망설였습니다. 서진이가 충격받을까봐. 동생이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유튜브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화면 속 서진은 지쳐 보였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친엄마라고 주장하셨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기꾼 맞죠? 서진이 불쌍해요. 신고하세요. 서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일까 싶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목걸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35년 전 사진도 있고, 근데 무서워요. 믿었다가 배신당할까봐. 서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어요. 딸아, 엄마야. 정말 엄마야. 그때 생방송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언니, 수정이 뛰어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왜? 어머니가. 뭐?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가신대요. 지금 당장. 안 돼. 서진이 카메라를 껐어요. 생방송이 끊겼습니다. 저는 최영자한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정이가 강제로 날 데려가려 해요. 지금 가겠습니다. 서둘러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뛰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청담동까지 택시를 탔어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20분 후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뛰어들어갔습니다. 최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료진이 들 것을 준비했죠. 어머니, 서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가기 싫으세요? 서진아. 할머니가 손을 뻗었어요. 난 치매 아니야. 수정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또 시작이네. 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말 듣지 마요. 망상이에요.
아니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 여자, 저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 증명해 줄 거야. 모두 저를 봤습니다. 당신 또 왜 왔어요?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있어요. 뭐? 수정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들 대화. 빌딩 팔아서 돈 나눠 갖는다는 것. 진단서 위조한 거. 전부 녹음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 역시 제역을 받습니다. 친구 의사한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 받았죠? 제역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파일 지금 경찰한테 보낼 거예요. 안 돼. 수정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미 백업했어요. 클라우드에 수정이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 저를 봤어요. 정말이에요? 수정이 어머니를? 네. 요양원 보내서 재산 빼앗으려던 거예요. 서진이 수정을 봤습니다. 수정아, 이게 정말이야? 수정이 울었어요. 언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재혁이가 하자고. 거짓말.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뭐? 서진이 놀랐습니다.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최영자 곁으로 갔어요.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이한테 말해줘요. 당신이 진짜 엄마라고. 저는 서진을 봤습니다. 딸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 엄마야. 35년 전 너를 살리려고 보냈어. 버린 게 아니야. 제발 믿어줘. 서진이 울었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DNA 검사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자. 그때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언니 속지 마.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닥쳐. 서진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했잖아. 더 이상 안 속아. 수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이 저를 봤어요. DNA 검사해요. 내일 당장. 알겠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네. 미안해. 35년 동안 혼자 두고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딸과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서진과 함께였어요.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DNA 검사 받으러 오셨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서진이 대답했어요. 체열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들어갔어요. 서진이 움찔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손을 잡았어요. 서진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뿌리쳤어요. 괜찮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검사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와요. 일주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서진이 먼저 걸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죠. 서진아. 서진이 멈춰섰습니다. 뭐예요? 할 얘기가 있어. 지금은 싫어요. 결과 나오면 그때 봐요.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편지야. 35년 동안 매년 내 생일마다 쓴 거. 서진이 상자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읽어봐 줄래? 서진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편지가 가득했어요. 35통.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서진아 첫돌이야. 엄마는 오늘 편의점에서 혼자 울었어. 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을까? 첫걸음마 했을까? 생각하면서 미안해. 엄마가 곁에 없어서 서진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1992년 3월 15일. 서진아 두 돌. 너 유치원 갔을까?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까? 엄마는 오늘도 일했어. 너 키우는 집에 돈 보내려고. 익명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서진이 흐느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읽었어요. 2000년 3월 15일. 서진아 10살. 초등학교 고학년이네. 키가 많이 컸을 것 같아.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 오늘 엄마는 내가 다닐 초등학교 앞에 갔어. 멀리서 봤어. 교복 입은 아이들. 혹시 내가 있을까 싶어서 못 찾았어. 하지만 괜찮아. 언젠간 만날 거야. 엄마는 믿어. 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울었어요. 2010년 3월 15일. 서진아 20살. 성인이 됐네. 대학생일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엄마는 오늘 생일 케이크를 샀어. 작은 거. 촛불 20개 꽂았어. 혼자 불 끄면서 내 이름 불렀어. 서진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사랑해. 서진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진아 35살. 엄마는 이제 58이야. 늙었어. 편의점 알바로 겨우 살아. 하지만 후회 없어. 너 때문에 살았거든. 너를 찾겠다는 희망으로 35년을 버텼어. 서진아, 엄마가 곧 찾을게. 기다려. 꼭 안아줄게. 사랑한다고 말할게. 서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서진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품에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서진이 울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의심해서. 괜찮아. 당연한 거야. 둘이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서진과 함께 갔습니다. 이번엔 손을 잡고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모녀관계 확률 99.99%. 확실합니다. 서진이 저를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였어요. 응. 진짜 엄마야. 저도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날 저녁 최영자 집에 모였습니다. 서진, 할머니, 수정, 재혁. 그리고 저. 할머니가 봉투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에요. 뭐? 수정이 놀랐습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곧 죽을 것 같아서 미리 작성했어요. 할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강남 빌딩. 시가 50억. 서진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제 몫은요? 없어요.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넌 자격 없어. 날 요양원 보내려 했잖아. 진단서 위조하고 재산 빼앗으려 했잖아. 수정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진수정 씨, 박재혁 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오해예요. 녹음 파일 들었어요. 증거 확실합니다.
수정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재혁에게도 언니, 수정이 서진을 봤어요. 도와줘.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수정이 울었습니다. 경찰이 둘을 데려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이 저를 봤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혁은 의사 면허 박탈이에요. 수정이는 제3범죄로 실형 받을 거예요. 최소 3년.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인데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서진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이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날 밤 서진이 유튜브 생방송을 켰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 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저를 봤어요. 이분이요. 제 친엄마예요. 진짜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화면이 폭발했습니다. 헐, 진짜였어요? 축하해요. 사기꾼 아니었네. 미안해요, 서진님. 서진이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만났어요. 엄마를. 저도 울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랑 함께 새 채널 시작할게요. 60부터 인생이 막. 중년분들께 희망 드리는 채널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응원해요. 엄마 모습 멋있어요. 구독 눌렀어요.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서진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아. 최영자가 웃으며 봤습니다. 이제 됐어요. 가족이에요. 새 여자가 안았습니다. 할머니, 딸, 그리고 저. 35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간호사 자리 있어요. 복직하시겠어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간호사복. 20년 만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엄마 멋있어요. 서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게요. 엄마의 인생이 막.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첫 출근. 병동을 돌았어요.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박민서 간호사님. 동료가 불렀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퇴근 후 서진이 마중 나왔어요. 엄마. 손을 흔들었습니다. 함께 집으로 갔어요. 최영자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서 와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시작. 서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35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제 딸을.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살아갈 시간. 함께 만들 추억. 함께 할 미래. 저는 행복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에서 간호사로,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로 돌아왔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8월 유튜브 채널 60부터 인생이 막 구독자 200만을 돌파했어요. 엄마 대박이에요. 서진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죠. 민서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58세인데 새 일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병원 퇴근 후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정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가석방 됐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아줌마, 저를 봤어요. 뭐예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언니한테, 알아요. 그래서요? 용서해 주세요. 수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봤어요. 일어나요. 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서진이가 할 거예요. 저한테 할 말 아니에요. 네. 수정이 일어섰습니다. 재혁은요? 의사면허 영구 박탈됐어요. 이혼했어요. 그래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줌마. 수정이 불렀어요. 아줌마 정말 언니 엄마 맞아요? 돌아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봤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수정이 울었습니다. 부러워요. 35년을 기다린 엄마가 있어서 저는 아무 말 없었어요. 전 친엄마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아빠 바람으로 태어났거든요. 그 엄마도 저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괴롭힌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부러웠어요. 언니만 사랑받는 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이한테 사과해요. 제대로.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수정 눈이 빛났습니다. 약속은 못해요. 고마워요, 언니. 수정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영자가 물었습니다. 수정이 용서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서진이 결정할 일이에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동생이니까. 착하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2027년 1월 28일.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딸을 만났었죠. 어머니 차례상 준비됐어요. 서진이 불렀습니다. 거실에 상이 차려졌어요. 최영자 남편 사진이 놓였습니다. 저를 올렸어요. 새 여자가, 할머니, 딸, 그리고 저. 사진 찍을까요? 서진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좋아. 셋이 나란히 섰어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처음으로 새 모녀 가족 사진. 예쁘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며칠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예전 제자리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힘들어 보였어요. 저처럼. 실례지만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여자가 놀라봤어요. 힘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여기서 일했어요. 58세까지. 여자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은요? 간호사예요. 병원 다녀요. 정말요?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예요. 아니,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얻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서진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뭐 하셨어요? 인사하고 왔어. 예전 동료한테. 서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고마워. 둘이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엄마, 응? 행복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만나서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거리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35년을 기다렸습니다. 눈물로, 후회로, 그리움으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제 딸을. 이제 매일이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딸이 옆에 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를 들어요.
저녁에 집에 가면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함께 먹어요. 밤에 잘 때, 잘 자요, 엄마. 인사를 들어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겐 기적이에요. 35년 만에.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58세 편의점 알바도 다시 시작했어요. 딸도 찾았고 간호사도 됐어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60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오늘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적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 딸, 서진아.